사퇴 압박에 시달렸던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정면 돌파를 선언했죠. 비대위원장으로서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입법개혁 과제도 제시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원내 제1당 172석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당내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닌데요. 24일 치러질 원내대표 경선이 그 첫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비토론에 시달렸던 윤호중 비대위, 거취 결정을 위해 선수별로 의원들과 만나 의견을 취합했죠. 고심 끝에 내린 결론, 결국 정면 돌파였습니다. 당 쇄신에 대한 소명과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저는 당이 부여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 새롭게 만든 배경막에 자신의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민주당다운 혁신,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172석 거대 정당,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야당 모드에 돌입한 셈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으로 움직이는 사회지 개인이 권력을 운영하는 문제로 모든 게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172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법률 제정에 엄청난 영향력을, 법률 재개정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윤 위원장은 민주당의 입법 과제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 가운데 가능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매듭을 지어야 할 사안들도 출연했습니다. 이재명 3인 고문이 대선 과정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이죠.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을 가장 먼저 약속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대선 과정에서 여야 공히 5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또한 한국형 대출 감면 프로젝트 50조 원 재정을 통한 온전한 손실 보상, 임대료 나눔제 프로젝트 등을 공언한 만큼 여야 합의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대선 패배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오는 23일 공시지가가 발표가 됩니다. 1년 사이 집값이 크게 올랐죠. 민주당 입장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손을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재산세나 종부세나 의료보험에 미칠 영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 7을 적용할지 21년도를 적용할지 그에 따른 각각 세부담은 어떻게 될지를 추산해서 주민들의 세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정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 유예 등 이재명 고문의 대선 공약을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주택 취득세 인하,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고유세 부담 경감 등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이 세금 깎아주기로 비춰선 안 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죠. 대선 패배에 대한 민주당의 대답은 대선 공약보다 세금을 더 깎아드릴게요가 아니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대출을 적절히 지원하며 세입자인 채로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대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이죠. 다주택자의 종부세와 보유세 완화, 국회에서 동의해주기 어렵다. 일찌감치 선을 그었습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완화한다든지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완화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다주택자는 이 주택의 추가 매입을 통한 불로소득을 억제하는 게 저희 당의 큰 방침이기 때문에 그 다주택 소유는 억제하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 기조는 원칙적으로 유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미뤄뒀던 2차 검찰개혁에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검정유착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찰의 권력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똑바로 바로잡고 검경 유착, 검정 유착의 고리를 확실히 차단하겠습니다. 당선인 측에서는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를 차단하고 검찰에 예산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권이 바뀌기 전에 검찰 개혁을 마무리 져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장동 특검 역시 윤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본부장 특검까지 거론하며 국민의힘을 다시 한번 압박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법은 이것은 그야말로 이재명 특검법으로 그렇게 수사 범위를 넓히다 보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본부장 비리 전체도 특검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그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지는 의문이고요. 윤호중 비대위가 던진 입법 과제들, 당 구성원들의 신뢰가 있어야 힘이 실릴 수 있겠죠. 일단 당 내에선 윤 위원장을 믿고 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큰데요. 지금 바꾸게 되면은 또 바꾼 쪽에 대해서 또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 지도부가 계속 바뀌었던 그 잘못된 그 현상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잘못된 부분을 일단 극복하면서 단합된 입장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해서 윤호중 대표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외부에서 우리 당도 잘 알고 바로 지방선거를 일사불란하게 진두지하면서 혁신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비대위원장을 구해올 수 있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 그런 분이 있었으면 대통령 선거 때 선대위원장을 모셔왔겠죠. 신임 원내대표의 정통성과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경륜을 잘 조화시켜서 지방선거 체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에선 새롭게 선출할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직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원내대표 새로 이번 주에 선출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게 오히려 지금은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당내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지금 새로 뽑히는 원내대표가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신임 원내대표가 겸임을 해야 되는데 신임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하면서 끌고 나가기에는 지금 너무 과제가 산적해 있어서 너무 큰 부담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좀 걱정되는 것이죠. 오는 24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죠. 원내대표 경선이 새로운 당내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주당도 이를 의식한 듯 교황 선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었는데요. 선출 방식을 그렇게 좀 바꾸는 이유가 있을까요? 선출 방식을 그렇게 제안한 분들의 의견은 입후보하게 되면 선거 운동 과정에 그 의원들의 편이 나뉘어질 수도 있고 과당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지금 우리가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지금의 우리 당의 이 모습과 좀 괴리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별도의 입후보 절차 없이 보시는 것처럼 최세대 3차례에 걸쳐서 경선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선출 방식을 바꾼다고 개파 대리전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자천 타천으로 현재 6명이 이렇게 후보군에 올라와 있죠. 후보들의 개파색 보시는 것처럼 뚜렷합니다. 2차, 3차 투표 과정을 거치며 개파별로 새가 몰릴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지난 대선 경선에 연장선이 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요. 국민의힘에선 은근히 불협화음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친명과 친낙일 텐데 이게 또 그 뿌리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친문 계열과 사실 비주류 싸움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 국민의힘이 과거에 탄핵 당한 다음에도 친박과 비박 싸움에 힘겨루기 있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그 요구에는 뭐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이권 챙기기에 바쁜 거죠. 여기에 새롭게 선출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을 요구하고 나서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윤호중 비대위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달 1일에 당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윤호중 체제를 공식 승인받겠다는 겁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난 당무위원회 때 뭐 이런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고 비대위의 어떤 정통성을 좀 더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받자,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당무위 안건으로 부의되고 그것이 중앙위원회에서 실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민주당의 비대위 잔혹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엔 일상 다반사였습니다. 어제 비대위원장 추천 회의만 해도 이른바 친노, 비노 간 갈등 구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유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화합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계파 주의, 다른 계파를 무시, 배제하고 복선을 치닫고 천당 후사, 나보다 정당보다 국가를 생각할 때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당이 계파 갈등으로 홍역을 치르자 당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당의 화합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직접 작사 작곡한 당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톡손 한마디 그 당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똘똘 뭉쳐 세계로 미래로